안녕하세요. 솔쿠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뇌과학이 들려주는 놀라운 감사의 쓸모, 감사의 재발견입니다. 그레이터 굿 사이언스 센터는 2014년 감사과학과 실천의 확장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들 연구는 감사가 심혈관계, 건강에 미치는 유익, 감사함이 연인 관계에서 차지하는 역할, 감사의 신경과학 등 분야를 넘나드는 기념비적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책의 구성은 크게 6부 25장으로 나뉘어져 있고 감사에 관한 에세이와 주목할 만한 과학적 발견을 드러내는 글과 다양한 맥락에서 효율적으로 감사하는 법을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중 무엇을 얼마나 감사하며 보내시나요? 아파트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 주시는 경비원 아저씨께, 필요할 때마다 신선한 계란을 배달해 주시는 다리가 불편하신 계란집 사장님 등 주변 사람들은 물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음을, 출근해서 일할 직장이 있음을, 오늘도 안전운전하였음을 감사하는 하루는 모든 것이 감사한 일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통장에 돈이 이것밖에 없네, 또는 잠을 8시간은 자야 하는데 조금밖에 못 자고 출근해야 하는 상황을 탓하며 불평불만을 가득 안고 살아가는 하루였는데, 감사함의 중요성을 깨달은 이후에는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내면에서 자연적으로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외치고 있음이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내 삶에 불평불만을 일으킬 만한 일들이 없어졌음을 깨닫는 순간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불평하려면 나의 일상의 거의 모든 것들이 불평거리였겠죠. 예를 들어 옷을 안 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입을 옷이 없는 거야? 그렇게 많이 먹은 것 같지도 않은데 살은 자꾸 찌는 것 같아. 차 정말 막힌다. 고기 파는 아저씨는 왜 저렇게 불친절해? 만나기로 약속한 친구는 맨날 늦어. 이렇게 끊이질 않죠. 그럼 과연 나의 하루, 나의 일상은 행복할까요? 탓하고 원망하다 나의 모든 에너지는 소진되어 버리죠. 감사의 재발견에서는 수년간의 연구 끝에 감사가 심혈관계 및 신경과학, 소화기, 수면 등의 건강에 유익을 주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가족, 친구, 회사 등 사회적 관계에서의 긍정적 정서 및 내적 발전의 효과를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예전 제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오프라 윈프리의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내용 중에 오프라 윈프리는 매일 5가지씩 꼭 감사일기를 썼고 수첩을 가지고 다니며 감사할 일이 생기면 꼭 수첩에 기록하곤 하였다고 합니다. 저 또한 감사일기를 매일 쓰려고 노력하지만 미루고 미루다 건너뛰기 다반사였고, 감사할 일이 생기더라도 수첩에 기록하는 습관은 아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라도 감사합니다는 꼬박꼬박 하는 습관은 들인 것 같아 그것은 참 뿌듯한데요. 한때는 감사합니다 1000번을 매일 실천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도움이 되어 지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을 느끼는 습관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 매일이
감사함으로 가득하시길 바라며 감사의 재발견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처럼 간단하고 점잖고 뒤탈 없는 말도 드물다.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생각할까? 2015년 뉴욕타임즈 오피니언 칼럼에서 베스트셀러 작가 바버라 에런라이크는 감사가 불공정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공모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신이 시급 $8를 받는 월마트 직원이라고 하자. 회사 정책으로 올해 시급이 $9로 인상되었다. 이것이 미국 최고 부호인 월튼가에 감사해야 할 일일까? 아니면 연봉 $10억 받으며 아칸소주 벤털빌에서 100에이커나 되는 땅에 저택을 짓고 사는 월마트 CEO에게 감사해야 할 일일까? 감사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바보 취급을 받는다. 이 가설 속 인물도 마찬가지다. 이는 비단 에런 라이크만의 생각이 아니다. 감사해야 한다는 단순하게 그지없는 발상이 사회 일각에서는 놀랄 만큼 큰 적개심을 불러일으킨다. 감사에는 다양한 차원이 있다. 고로 우리는 감사를 그저 이론이 아니라 현실적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 즉,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삶을 일구는 과정에서 어떻게 감사를 경험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감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나 삶 자체도 이해할 수 없다. 그만큼 감사는 근원적이고 기초적이다. 가진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면 더 많은 것을 성취하기 어렵다거나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서야 한다는 신화를 믿는 사람은 감사를 위협으로 느낀다. 이런 관점에서 감사는 약점으로 여겨진다. 감사를 단지 사회적 의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을 준 할머니에게 억지로 감사했던 때를 기억해보라. 또 감사가 심각한 문제를 가리는데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회적 불평등 때문에 에런 라이크는 사회적 약자에게는 감사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권력을 빼앗기는 정서이자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에 대해 더 심층적으로 파고들면 이 모든 관점이 진실이 아님이 드러난다. 감사는 우리 모두 자급자족할 수 없으며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한다. 감사는 각자 도생하려는 사람들의 유대를 강화하고 우리 모두 주변에 빚진 존재임을 일깨워 오히려 불공정을 해소한다. 감사는 인간 내면에 깊이 뿌리내린 여러 심리적 성향을 정면으로 거스른다. 그중 하나가 자기중심적 편향이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또는 상황 탓하는 그 성향 말이다. 또한 감사는 환경을 통제하고픈 욕구와도 충돌한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공평한 세상 가설과도 모순을 빚는다. 선한 사람은 흥하고 나쁜 사람은 망한다지만 어디 인생이 늘 그렇게 흘러가던가? 때로는 선한 사람이 망하고 나쁜 사람이 흥하기도 한다. 우리는 스스로 창조자라고 여기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한다. 우리는 받는 걸 당연시한다.
온갖 좋은 일이 다 내가 잘해서 일어났다는 착각에 곧잘 빠진다. 사실 죄다 우리가 피땀 흘려 획득한 것 아닌가?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지 않은가? 만화 심슨 가족의 한 장면이 이를 잘 보여준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바트 심슨은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이 모든 건 우리 돈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니 이 말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바트가 놓치고 있는 큰 그림이 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과 무관하게, 때로는 자신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남을 안다. 감사의 속뜻은 겸손이다. 타인의 기여 없이는 오늘의 성취도 나도 없다. 가족과 친구, 일면식도 없는 타인, 선조들의 수고로 우리 삶은 얼마나 더 수월해졌는가? 더 자유로워지고 편해졌는가? 일일이 꼽기 어려울 정도다. 얼핏 보면 감사는 흥미진진한 면이 없는 단순하고 뻔한 정서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수십 년간 감사를 외면했고 그 결과 오히려 감사가 건강, 행복, 사회적 관계에 얼마나 강력하게 기여하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다. 감사의 사회적 유익이 중요한 이유는 감사가 사회적 정서이기 때문이다. 감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타인의 지지와 인정을 받았는지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감사는 사회적 관계를 강화한다. 감사에 관한 잘못된 신화 중 하나는 감사가 성공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이다. 감사로 충만한 사람은 나른한 포만감에 젖어 게으름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든지 불이나 부정 앞에서 수동적 체념으로 일관한다든지 무언가 바꾸려는 시도를 아예 포기한다는 견해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감사하는 사람이 오히려 목적의식과 성취 동기도 강하다. 의식적으로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이 더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우리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10주간 달성하고 싶은 6가지 개인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했다. 참가자들은 임의의 2집단으로 나뉘어 한 집단은 주 1회 감사일기를 쓰며 감사거리를 5개씩 열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감사 과제를 받지 않은 참가자보다 목표 달성을 위해 더 많이 노력했다. 감사일기 작성 집단의 목표 달성률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20%나 높았다. 그게 다가 아니다. 그들은 실험 후에도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보고했다. 조사 내내 감사일기 기록자들은 한결같이 더 높은 수준의 활력과 생기, 각성 상태를 보였다. 이 연구는 감사가 연민, 자선 등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한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감사는 사람들이 이타적 행위, 즉 그들이 받은 좋은 것을 사회에 환원하게 만들었다. 개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금전적 기부를 하는 것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감사였다. 베품이야말로 수동성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었다. 에먼스와 동료 연구진은 수년 전 발표한 동기부여와 정서라는 조사에서 또래보다 감사 지수가 높은 10세 아동이
14세가 되면 자원봉사 등 친사회적 활동을 더 많이 수행함을 발견했다. 사회 결속감도 더 높았다. 즉 가족과 공동체에 더 큰 소속감을 느끼며 보답하고픈 욕구를 더 많이 드러냈다. 그들은 바깥 세상으로 나가 타인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자 분주히 일하고 있었다. 감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감사가 왜 중요한가? 이 주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감사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감사에 대한 이해를 가로막는 고정관념과 신화 이면의 진실을 알아보자. 고마워요라는 말은 일상에서 입버릇처럼 쓰는 표현이다. 해외여행을 가면 안녕 다음으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감사 인사다. 자녀들이 말로 이것저것 요구하기 시작하면 부모는 주세요와 고마워요부터 가르친다. 최근 신경과학 연구로 감사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데 관여할 가능성이 높은 뇌 영역이 밝혀졌다. 이는 감사가 인간 경험의 근본 요소임을 방중한다. 몇몇 연구는 감사를 표현하는 능력 기저에 특징 유전자가 연관되었을 수도 있음을 밝혔다. 감사는 대체 어디에서 시작한 걸까? 어떤 경로로 감사는 사회적 관계에서 험담만큼이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걸까? 정서의 기원에 관한 질문은 수세기 전부터 제기되었다. 다윈은 인간과 여타 동물이 동일한 정서를 공유하며 비교적 복잡한 정서인 질투, 의심, 모방, 감사, 관대함도 포함한다라고 말했다. 최소한 감사에 한해서는 다윈이 옳았음을 시사하는 초기 단계의 연구들이 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종들도 감사를 느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느끼냐고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니 그러려면 행동을 관찰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 연구자들은 상호성이 감사를 반영하는 행동이라고 본다. 상호성은 일정 시간에 걸쳐 두 개인이 재화와 서비스를 주고받는 것이다. 가까운 이가 내 등을 긁어주면 네 등도 긁어줄게 이다. 이런 상호성은 쌍방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유익하다. 물고기, 새, 흡혈 박쥐와 같은 다양한 동물이 상호 이타주의 활동에 관여한다. 동물은 비록 자신에게 대가가 따를지라도 같은 종에 속한 다른 구성원을 돕는다. 동물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후일 상대가 자신의 호의에 보답할 수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베풀매 보답하려는 이런 동물의 욕구를 계산 속이 아닌 감사의 발로라고 보는 과학자들이 많다. 일부 과학자에 따르면 감사는 생명부지의 존재들이 친구와 동맹관계가 되는데 필요한 상호 이타주의를 추동하는 일종의 진화 메커니즘이다. 감사의 진화에 상호성이 토대 역할을 했다는 얘기다. 정서를 언어로 표현하는 인간에게는 상호성과 감사 표현이 한 쌍처럼 붙어 다닌다. 저명한 진화 생물학자 로버트 트라이버스는 감사가 타인의 호의에 상응하는 반응을 하도록 동기부여하는 정서라고 제안한다. 연구자 마이클 레컬로우가 설명하듯 감사는 타인으로부터 받은 유익을 주시하고 인정하게 만드는 긍정적 감정이다. 이렇게 감사는
개인 간 사회적 유대와 우정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연구자들은 실험 환경을 조성해 참가자 절반은 파트너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절반은 우연히 공돈이 생겼다고 믿게 만들었다. 연구진은 후속 실험에서 참가자 각자에게 $10씩 주고 돈을 파트너와 배분하게 했다. 예상대로 1차 실험에서 파트너가 자신에게 돈을 줬다고 생각한 개인들은 우연히 꽁돈을 얻었다고 생각한 개인들보다 파트너에게 돈을 나눠줄 확률이 높았다. 왜 돈을 주었느냐는 질문에 대부분은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실험 참가자들은 파트너와 대면하거나 상호작용할 수 없었기에 호의를 보답하는 것 말고는 달리 감사를 표할 방법이 없었다. 영장류는 말로 감사를 표할 수 없기에 호의에 보답함으로써 감사를 표한다. 상호성은 서로 주고받은 유익을 추적하여 일어나는 거래다. 즉 상호성은 의무감이나 부채의식으로도 귀결될 수 있다. 그런데 영장류 안에서 상호성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있다. 상호성이 감사가 아닌 부채의식으로 이어진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비용과 이익을 계속 기억하고 계산해야 할 부담이 커진다.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인간이나 영장류 모두 이런 수준의 기억력과 계산력을 가지지 못했음이 밝혀졌다. 현실에서 상호적 거래는 정서적 반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서적 반응이 더 기억하기 쉽기 때문이다. 감사 정서는 두 개인 간 관계를 돈독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개인들이 향후 서로 호의를 제공할 확률이 높다. 왜 도움을 주었는지 묻고 답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인간을 대상으로 한 감사 실험은 다른 종의 상호성 실험과 매우 흡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연구진은 감사가 보답 행동을 불러일으킨다는 전제로 호의에 보답하는 빈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비인간 영장류에게서 나타난 결과와 매우 흡사했다. 영장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는 없지만 인간과 영장류 간 행동 패턴의 유사성은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보답이 과거에 베푼 호의를 수긍하는 방법이라고 추정하였다. 비록 보답이 관측 가능한 척도 중 최상이긴 하지만 언어적 감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리는 종종 공격성과 경쟁심 등 인간이 가진 가장 나쁜 성향을 진화 탓으로 돌린다. 그런데 연민과 감사 같은 가장 긍정적인 자질 역시 진화의 일부분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척 종에게서 이런 특질이 발견된다는 것은 인간 본성 속 선의 뿌리 역시 기품을 강력하게 상기하게 한다.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발견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